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당사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당사자의 질문이 아니라 도와줬는데 긍정적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읽어드릴게요.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더군요. 조금 친밀해져서 매일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정심을 가진다거나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고맙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계속하고요.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지냈더군요. 저는 장난치듯이 예쁘다, 착하다 해줍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요즘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 변화를 준 걸까요? 제가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게 대하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마음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될까요?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신 문제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화목하다고 해서 그게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충동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 그렇게 대해주는 게 치료적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본인이 잘 대해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질문자분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기존에 시달리던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역시도 아이돌에 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이돌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돌들이 행동 하나 잘못하면 믿음을 깨버리고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면 의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의심만 한다면 생각으로 힘이 많이 빠지고 그것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여자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친구일 겁니다. 그래야 거친 현실을 조금 더 견디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분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지금 질문자분처럼 어린애처럼 대해줘서 이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신뢰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약물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관심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발작적인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해 봅시다. 컨디셔닝 하면서 좀 많이 좋아진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자분이 연애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들이 다가와서 연애도 몇 번 했다.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더라. 연애 초기에는 그래요. 왜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투자가 되면서 증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좋아진 거예요. 질문자분은 지금 이 여자분한테 그런 감정이 없으시니까 친구로서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을 겁니다. 좋아지는 거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최악의 태도는요,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해주는 거예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게 가공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신경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들을 걸어요. 특별하다고 하며 기존의 평범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잘해주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아무나 막 잘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신경증이 발병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에서 어떤 관성력을 형성해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현재 상태를 설명해 버리거든요. 그때 말하는 논리가 자기 상태에서는 어떤 합리성을 지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비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방황하기도 하죠. 이러한 논리적 작용은 신경증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서도 등장합니다. 사이비는 신앙이 아니라 세계관을 심어줍니다. 사이비 종교 가서 병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경증 자체는요, 미치지 않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게 나타나버리면 병은 낫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회복하는 정신작용 자체는 그 사람 스스로가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그 작용을 억지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특별함이나 신비주의에 사로잡히는 건 증상을 더 심화시키기도 해요. 마지막으로요. 말이라는 게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아서 계속 좋은 말 해주고 예쁘다 해주면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릴수록 그렇죠. 관심 없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시작되는 연인들은 생각보다 많더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